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전이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네이마르 대신에 찬스 메이킹 혹은 플레이 메이킹을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원래는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동시에 나왔을 때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모두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해주고, 여기서 사실상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앞쪽에 있는 음바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네이마르가 플레이메이킹에 사실은 역대 최고 레벨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 또한 음바페 옆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가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번 시즌 초반까지도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이마르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에서 찬스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밖에 남지 않거든요. 스쿼드를 보면 음바페,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들이고, 드락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드리블의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베라티라던가 비티냐라던가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같은 경우는 이강인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이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 요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찬스 메이킹, 어시스트를 기록해주는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 대신에 아마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네이마르가 경기에 못 나오면 네이마르 대신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그리고 프리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유망주들도 같이 유망주들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주전 멤버들만 생각을 한다면 아센시오, 이강인, 음바페 이 3명의 공격수만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에 위치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아센시오가 오른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뛴다면 조금 더 측면으로 나가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뛰어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플레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음바페가 늘상 이 파리 생제르맹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해달라 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때보다 지루나 벤제마처럼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나왔을 때 파괴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당연히 음바페는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아니라 누군가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면 그때 공간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마치 지루라던가 벤제마라던가 레반도프스키라던가 그런 유형이 아니라 앞쪽에서 누군가 수비수와 싸워주면 그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랑 함께 뛰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최전방 공격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왼쪽 측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뛰게 된다면 아센시오가 최전방 공격수,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이 아센시오는 특히나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월드컵에서 기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가 이번 월드컵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라타를 기용하지 않을 때 아센시오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해서 제로톱처럼 아센시오가 수비수들을 끌고 내려올 때 그 공간으로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아센시오, 음바페 이 3명의 선수를 모두 기용한다면 아센시오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당연하게도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쓸 거고요.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받게 되면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아센시오와 함께 약간 투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어나가는 아센시오와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편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렇다는 건 보통 이렇게 접고 들어오면 반대편에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아센시오 쪽보다는 왼발로 볼을 접고 들어오면서 음바페를 자신의 시야에 충분히 담아두면서 여기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의 패스, 음바페의 침투, 그리고 음바페의 마무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생각해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 풀백이 누누 멘데스와 하킴이에요. 물론 이 두 선수가 첫 경기부터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나 오른쪽에서는 하키미가 올라올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키미가 올라가지고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키미가 올라와주기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을 따라가지 않고 하키미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음바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순간 상대 수비가 음바페를 향해서 좁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멘데스가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음바페가 아니라 멘데스에게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 멘데스가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 음바페가 침투하거나 아센시오가 침투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패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키미가 올라오지 않아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솔레르가 위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 솔레르가 중앙 미드필더 겸 측면 공격수까지 겸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솔레르를 중앙 미드필더로 쓸 때 중앙 지역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때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들을 많이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키미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는 이강인이 접고 들어올 때 솔레르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포인트도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가 없는 상황에서 찬스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때 앞쪽에 있는 음바페, 아센시오가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는 멘데스와 하키미가 뛰어 올라와주고 그리고 솔레르까지 측면으로 돌아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이강인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진 선수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좋은 조건 속에서 뛰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 볼을 받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하나 보여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최전방에 아센시오가 배치된다면 아센시오는 최전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제로톱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비수 한 명이 아센시오를 따라서 끌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음바페에게 수비가 쏠립니다. 그리고 솔레르나 하키미가 측면으로 뛰면 측면 수비수도 한 명 따라 나가겠죠. 그러면 이강인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뒤에는 베라티라던가 비티냐라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팀이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면 분명히 후방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줄 거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게 프리시즌 첫 경기지만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이 워낙에 화려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멘데스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음바페나 아센시오에게 수비가 쏠릴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뒤에 있는 베라티냐,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찔러줄 수도 있고 정말 여러가지 조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 공격적인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엔리케 감독이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이 선수를 어떻게 쓰고 우리 팀의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기본적인 것들은 보여줄 거거든요. 아마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어떤 위치에서 쓸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